안녕하세요. 사진 초보자력 공부방 이한경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사진 촬영 순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사진을 촬영을 하기 전에 사진 촬영 순서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에는 조작 버튼들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려야 될까라고 제가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근데 이런 버튼들을 그냥 이렇게 뭐 이 버튼은 어디에 씁니다, 이 버튼은 어디에 씁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은 잘 활용들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때 촬영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그 촬영에 관계되는 그런 버튼들을 알려드리는 것이 훨씬 더 빨리 습득이 되시는 것 같아서 지금부터 바로 촬영 순서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버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참고적으로는 이 뒤에 버튼들을 잘 보시면은 사실은 좀 추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추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니콘이든 캐논이든 뭐 소니든 간에 여기에 보시면 인포라는 INFO 혹은 IN 이렇게로 써 있는 약자들이 있어요. 혹은 I자로 이렇게 써 있거나. 그래서 그렇게 된 것들은 주로 인포메이션은 이제 정보라는 용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포메이션 뭔가 어떤 이 창에다 여기 이제 LCD 창입니다. 이 LCD 창에 정보를 표현해 줄 때 이제 이 인포라는 버튼을 많이 쓰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좀 유출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아, 인포? 뭔가 정보를 알려주는 건가? 라는 그런 식의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뉴 버튼 주로 다 있고요. 메뉴 버튼은 말 그대로 여기에서 쓸 수 있는 모든 메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쭉 보시면 이제 돋보기가 있어요. 당연히 돋보기는 뭔가요? 확대하는 거겠죠. 내가 촬영한 사진을 확대해서 볼 수 있는 돋보기는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중에는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오디막 3인데 얘 같은 경우도 돋보기를 누르고 다이얼을 돌려야지만 화면이 축소되고 확대되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제 돋보기 같은 경우에는 확대되고 축소될 때 쓴다라는 거. 그리고 뭐 또 알기 쉬운 게 이제 여기 쓰레기통 있어요. 쓰레기통은 당연히 버리는 거겠죠. 내가 촬영한 사진을 버릴 때, 그럴 때 쓰레기통을 과감하게 눌러서 버려주시면 됩니다. 이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당황하시기보다는 한번 쭉 이렇게 보세요. 뭐 인포는 뭘까, 메뉴는 뭘까 한번 보시고 여기 뭐 ISO라는 것도 있네, 뭐 AF 드라이브는 뭘까, 뭐 여러 가지 영어 있네, 뭐 버튼들을 한 번씩 이렇게 유출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아 이게 그렇게 쓰이는 거구나라고 이제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는 게 아마 조금 더 빠르게 카메라와 친해지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나중에 겁먹지 마시라는 거, 가볍게 하시라는 거 아셨죠? 네, 좋습니다. 자, 사진 촬영 순서입니다. 사진 촬영 순서는 좀 제가 두 가지로 이제 나눌 거예요. 하나는 이제 촬영자가 하는 순서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카메라가 하는 순서가 있어요. 사진을 찍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이제 촬영자입니다. 내가 본인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카메라한테 마지막으로 명령을 해서 카메라가 그것을 그 설정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사진을 찍어내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소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재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무언가 찍으려고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처음에는 빠르게 일단은 찾아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가 제일 빨리 찾아낼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뭐 내가 걷는 길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또 혹은 꽃, 뭐 풀잎. 저 같은 경우에는 저 구름 하늘 끝에서부터 제 발끝까지 이렇게 오는 그런 것들을 좀 연습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나무라든가 꽃을 딱 보잖아요. 그럼 지금은 그거 하나만 보이겠지만 이후에는 그 뒤에 배경도 봐야 되고 전체적인 그 분위기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소재를 찾으실 때는 구름부터 찾으셔도 좋아요. 정 소재가 없으면 구름을 보시고 아 구름이 안 떠 있네. 그러면은 뭐 산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도시라면 아파트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놀이공원이라면 뭐 아이들의 그네도 될 수 있고 뭐 사람들의 산책로 같은 것들 이런 소재들이 있습니다. 일단 소재는 빠르게 찾으신 다음에 걔를 통해서 카메라에 담는 전체적인 순서를 많이 해보시는 것이 일단 중요하세요. 그래서 그 순서 안에서 어떤 조작 버튼이라든가 카메라의 노출을 위한 설정들 그런 것들을 익혀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재는 빠르게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구도입니다. 자, 좀 전에 소재에서 말씀드렸듯이 꽃이라든가 어떤 소재를 찾았어요, 내가. 그러면은 그 소재를 일단 균형 있게 보는 거를 좀 보셔야 돼요. 균형 있게 볼 수 있도록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건물 같은 경우는 뭐 쉽겠죠. 수평과 수직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좀 움직이면 되겠으니까. 하지만 꽃이라든가 뭐 약간 구부러진 어떤 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좀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시야적으로 좀 익히셔야 되는데 뭐 우선적으로는 네, 제가 그러니까 카메라를 보았을 때 어느 정도 균형이 잡히고 그리고 이제 단순이라고 되어 있는데 꽃을 찍는데 뒤쪽 꽃 색깔이 주로 초록색의 이파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꽃색이 있는데 꽃은 주로 뭐 빨간색이나 뭐 노란색, 뭐 좀 밝은 연두색, 뭐 그런 것도 노란 뭐 그렇게 돼 있는데 걔들을 찍는데 뒤쪽이 너무 밝은 곳으로 하는 것보다는 뒤쪽이 그림자진 쪽을 배경으로 해서 꽃을 찍으시면 꽃이 훨씬 더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내시는 게 좋아요. 결국은 꽃만 잘 보이게끔 배경은 단순한 쪽을 선택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도는 균형이 잡혀 있고 그리고 단순한 쪽을 선택하시는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의 설정, 이제 노출 부분인데요. 노출 부분은 카메라가 적당한 노출로 촬영될 수 있는 어떤 설정을 내가 해줘야 돼요. 내가 저 장면을 보고 아 저기는 너무 어둡다. 그러니까 나는 좀 밝게 촬영할 거야 라면 그럼 그거에 맞는 설정을 하고 네, 그 다음 촬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적으로는 이제 어떤 카메라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 설정된 것을 카메라에는 정보를 보고 또 설정을 하면서 내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이제 주로 세 곳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여기 큰 창이 있죠. 여기는 이제 LCD 창이라고 합니다. LCD 창, LCD 창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요 카메라 위쪽에 이렇게 여기에 또 창이 있어요. 여기서도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촬영하는 소재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요 공간인데 여기는 바로 뷰파인더라고 합니다. 뷰파인더, 뷰가 좋은데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내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장면들, 네, 그런 것들을 볼 때 뷰파인더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뷰파인더로 이제 소재를 보실 때는 그 안쪽에 보시면은 사실은 숫자들이 있어요. 그 숫자의 이제 순서는 주로 셔터 스피드, 조리개값, 이제 감도라는 이제 순서로 되어 있고 그 숫자들을 항상 민감하게 보시는 습관을 들이셔야지만이 나중에 이제 초보 거의 졸업 수준의 매뉴얼 모드로 넘어갈 때 그때 되게 편하세요. 그 숫자들에 대해서 어쨌거나 민감하셔야 돼요. 안쪽에 보시면 숫자들이 어떤 분들 잘 안 보인다고들 하시는데 잘 보입니다. 네. 어제 촬영하실 때 반드시 숫자를 찾으셔가지고 다른 거는 볼 필요가 없어요. 숫자만 보시면 돼요. 네. 숫자 보시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배울 때 노출계까지 네, 보시게 되는데 어제는 그거는 또 제가 네,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출을 설정하고 그 노출에 맞는 숫자를 반드시 뷰파인더로 확인을 하셔라라는 것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노출 설정을 하고 이제 숫자를 확인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그래서 뷰파인더로 저 앞쪽을 보고 있죠. 자, 그럼 앞쪽을 볼 때 이제 저희들은 그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이 화면 안쪽에 보시면은 주로 사각형의 빨간 점이 표시가 됩니다. 사각형의 빨간 점이 표시가 돼요. 참고로 카메라에 전원을 켜실 때는 온오프를 네,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메라의 전원 버튼은 주로 온오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셔터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에는 사실은 셔터는 두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하나는 지금 촬영을 위해서 누르게 되는 이 셔터 버튼이죠. 네, 셔터 버튼이 있고 이 셔터 버튼 누르게 되면은 네, 들리시죠? 네, 이러한 띠딕이라는 초점이 맞았습니다라는 신호를 얘가 주게 돼요. 네, 촬영자한테 그렇게 되는 이제 셔터 버튼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카메라 내부에 있는 셔터 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칭적으로는 뭐 셔터를 빨리 하세요, 셔터 속도를 빨리 해서 하는 것들은 이제 카메라 내부에 있는 것이고, 네, 반셔터 누르세요 하면은 네, 이렇게 반셔터를 누른 상태예요. 촬영이 완료되는 것은 반셔터 이후에 완전 셔터로 이루어지는데 반셔터를 누르면서 사각형의 빨간 점이 내가 정확하게 촬영하고자 하는 곳에 맞았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그 점 끝에 초점이 또렷한지 한 번 더 확인하신 다음에 그리고 설정을 보신 다음에 완전 셔터를 이렇게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촬영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전 셔터로서 이제 촬영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 카메라 내부로 이제 빛이 들어오게 되죠. 어떤 기준으로 내가 설정한 노출 값을 기준으로 해서 카메라 내부로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빛이 들어오는 순서는 렌즈, 바디, 그리고 바디 내부에 있는 이제 이미지 센서라는 과거 이제 필름 카메라 시절에 이제 필름에 해당하는 곳인데 이제 그곳에 마지막으로 빛이 닿으면서
빛이라는 아날로그는 디지털화 되게 됩니다. 네, 디지털로 되죠. 그래서 디지털로 된 그 이미지 파일은 저희들이 이제 JPG 파일로 해서 네, 밴드나 뭐 카카오톡 여러 곳에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고, 또 이제 로우 파일이라는 데이터 파일로 해서 이제 후보정을 거쳐서 다시 JPG로 이제 완성되기도 합니다. 결국엔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빛은 돌아서 이제 저희들이 손으로 들어오는 것은 사진 인화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네, 사진 인화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아날로그는 디지털을 거쳐서 가공을 거쳐서 다시 아날로그로 돌아오게 되는 네, 그런 순서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지금은 이제 촬영자, 촬영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촬영을 하면서 내가 어디까지 해야지만이 되는지, 어떻게 해서 이제 이 순서가 진행이 되는지 이제 보여드렸고요. 이 이후에는 이제 카메라가 내부에서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 동작의 원리에 따라서 이제 카메라가 이제 어떻게 빛을 처리하는지 그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정리할게요. 사진 촬영 순서, 촬영자가 하는 것입니다. 소재는 빠르게 설정을 해라, 빠르게 결정을 해라. 하늘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구도는 수평과 수직이 잘 맞는 균형 있으면서, 그리고 소재가 잘 보이는 단순한 배경을 선택을 해서 구도를 잡아라. 그리고 카메라를 설정하는 데서 노출을 설정하고, 그 노출의 숫자를 여기 뷰파인더로 촬영하면서 확인을 해라라는 것. 그리고 확인이 되었으면은 반셔터를 누르고 초점이 잘 맞았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안쪽에 설정 값을 확인하고 이렇게 완전 셔터를 누른다. 완전 셔터를 누름으로써 촬영자가 할 수 있는 촬영 순서는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면서 내일 다음 수업에는 사진 촬영 순서 똑같은데 이제 카메라 내부에서 또 어떻게 해서 촬영이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